안녕 여러분.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드리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알려드리는 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완전 화제잖아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 주변 지인들도 우리 관식이 같은 남자 만나야 된다고 관시가리를 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제가 하도 화제이길래 드라마를 살짝 봤거든요. 살짝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그래도 제가 스피치 강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직업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느낌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심리 구조로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는지가 약간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생각하게 되면서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를 보니까 이 관식이랑 애순이의 그런 케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되게 알콩달콩하고 되게 귀여운 모습도 보이는데, 근데 되게 이제 약간 보면서 조금 뭐랄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는, 애순이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관식이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둘이 약간 커뮤니케이션 상성이 그렇게 잘 맞는 편이 아니다. 사실은 굉장히 상성이 안 맞는 편인데, 그게 이제 사랑으로, 드라마니까 사랑으로 극복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드라마니까 저렇게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저렇게 싸우면서도 알콩달콩 막 이렇게 화해도 하고 사랑도 더 커지고 잘 약간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의 애순이와 현실에서의 관식이가 저렇게 말을 하면 엄청 서로 상처받을 것 같고 엄청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안 좋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실제로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관계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거 되게 애순이 스타일과 관식이 스타일을 가지고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제 관식이처럼 이야기하는 남성분들 되게 많고요. 애순이처럼 이야기하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 내 주변에 이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주변에 뭐 직장 상사, 동료들이 나 저런 캐릭터 되게 알아, 나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익숙해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보면서 애순이가 사실은 드라마라 설정이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긴 하겠지만, 애순이가 이렇게 말했으면 저 좋겠다, 애순이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관식이가 사실 표현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서 애순이와 관식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그 말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귀여운 사랑스러운 애순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애순이의 스피치 유형은 크게 딱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첫 번째, 감정 직진형, 감정 폭발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선판단 화법을 가진 유형입니다. 자, 제가 애순이를 보면서 너무 아이유님이 애순이 역할을 잘 소화하셔서 너무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느끼는 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소통을 할 때 제일 위험한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애순이 유형인데 바로 선판단 화법이거든요. 자, 애순이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터뜨리듯이 폭발을 시켜가지고, 짜증나 진짜. 다이다이 붙어보지 뭐. 내가 잡는다. 감정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다 컸으니까 결혼하지. 애들끼리 결혼해요? 상대방의 반응을 압박을 주는 유형이에요. 이걸로 뭐 천년만년 먹고 살아? 어디 또 도망가? 너 도둑질해? 왜? 뭔 재주로? 네가 나 10살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해준 게 뭔데? 자, 실제 애순이의 대사를 보면, 당신은 왜 항상 나를 무시해? 당신은, 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에게 판단하는 화법들을 많이 구사를 하는데, 양관식이 너 땡겨! 너 땡기라고! 사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 물론 애순이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가 많아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진정성의 밀도가 높고 진심이고 진국형이고 사람이 되게 사랑스럽고 러블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솔직당당한 매력도 분명히 있으나, 잘 보면 애순이 같은 경우에는 나에 대해서 내 감정이 어떻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눈치와 센스가 없어가지고 나를 맞춰주지 않는다, 내 감정을 먼저 알아주지 않는다라. 불쌍하다고 10년을 생선 받쳐. 그럼 뭐 왜 주는데? 그니까 왜 주냐고. 이제 말로 좀 해보라고. 어딜 봐. 사람을 좀 보고 말하라고.
그래서 애순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마치 비난을 받는 느낌, 그리고 되게 압박을 받는 느낌, 상대방의 요구에 너무 맞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애순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밀도가 굉장히 큰데 상대방의 그 감정 전달을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애순이 같은 경우에는 현실의 애순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나는 진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상처를 받아서 난 이해가 안 가. 오빠가 없어야 내가 살아. 오빠가 없어야 내가 살아. 나는 진짜란 말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어.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이런 되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잘 그 스피치의 그 말하는 구조를 들어가 보면 애순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애순이의 스피치 스타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감정이 너무 많아서 진심이 무너지는 스피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애순이는 극 중에서 표현도 감정도 사랑도 참지 않고 바로바로 터뜨리듯이 폭발시키듯이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애순이의 심리적인 동기로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의 흐름을 이해해줘. 알아서 그냥 잘 눈치를 채주란 말이야. 심리적인 동기가 그렇게 강하게 있는 건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려면, 왜냐면 관식이가 애순이 마음을 알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잘 전달이 되려면 관식이가 알아듣게끔 감정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늘 터뜨리듯이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상대방을 압박하듯이 만드니까 이게 이제 관계에서 갈등 요소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애순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6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선판단적 언어 습관. 대화 이전에 상대방을 먼저 규정하는 화법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굉장히 자극하는 화법이다. 두 번째, 감정 폭발식 화법. 말의 진심이 전해지기도 전에 감정을 터뜨리듯이 폭발시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심이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좀 비슷한데요. 비논리적인 감정을 중첩시키는 화법. 자,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상대는 감정 포인트를 잘 잡지 못하고 피로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번째는 상대에게 해석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와 센스를 가지고 알아서 먼저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것. 다섯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단언 중심. 이것도 1번의 상대방에게 선 판단 화법과 되게 비슷한 부분인데요.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화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말이 길어질수록 감정도 확정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좀 나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또 올라왔어.처럼 애순이도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욱해가지고 확장되는 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 때는 말이 길어져서 화가 더 커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대화가 정리되지 않고 감정만 증폭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애순이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거, 내 감정에 공감해달라는 거, 같이 느껴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굉장히 싸우자는 느낌으로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화법이다. 자, 이번에는 관식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심을 사로잡는 관식이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자, 이게 드라마 극 중에서는 박보검이어서 너무 매력적이고 개성도 있고 우직함이 매력 포인트로 느껴지긴 하지만 현실에서의 관식이는 이거 정말 스피치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 사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답답해서 관계가 끊기는 유형에 속하거든요. 자, 관식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감정 억제형, 비언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자, 즉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은 굉장히 가벼운 표현 수단인 거고 사실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진국이다라고 믿는 스타일인 거죠. 불쌍하다고 10년을 생선 바쳐. 그럼 뭐 왜 주는데? 불쌍하다고 10년을 꼬봉짓해? 그니까 왜 주냐고. 이제 말로 좀 해보라고. 까불어. 누가 좋아한단 말을 이렇게 해. 저는 관식이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사람이 내가 못하고 불편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걸 말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 관식이는 표현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못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사람마다 그 기질에서 타고난 그 성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표현하는 표현력 자체가 부족한 거고 그게 어려운 건데, 그게 어려운 거를 난 이걸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는 가벼운 거야. 말로 하는 거는 가벼운 거야. 행동으로 하는 게 진국인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죽은 귀신이 씌었나 뭔 놈이 이렇게 짓거리질하노. 자, 근데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좁을 수가 있다. 그래서 관식이가 답답하다라는 포인트가 그 포인트일 수 있거든요. 관식이의 심리적 기저에는 나를 그냥 믿어줘,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줘라는 그런 심리적인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상대방과 소통을 해가지고 맞춰가는 게 커뮤니케이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관식이가 답답한 거예요. 그 생각. 관식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감정들이 억제가 되어 있는 게 큰 문제다. 자,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관식이가 감정을 참다가 정말 이제 큰 되게 하이라이트 순간에 터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맹순이처럼 생긴 애를 왜 떨려 치워요? 걔처럼 똑똑하고 잘 떠들고 귀염상인 애를 왜? 나 줘요. 나 이 세상에서 내가 애순이 제일 좋아하는데 진 작은 아빠보다도 내가 난데 왜 껴놔요? 아저씨는 닥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시키고, 자, 이렇게 거의 0에서 100까지 한 번에 터트리는 경우를 우리가 현실에서는 급발진한다라는 그런 말들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현실에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게 레이어링 하듯이 유연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그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감정이 다치지 않는 거지, 관식이처럼 이제 꾹꾹 눌러 담았다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면서 확 터트리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관식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총 6가지로 살펴봤을 때, 첫 번째, 감정 억제형 표현. 말하는 것보단 자기 감정을 참고 숨기는 것에 익숙한 거죠. 두 번째는 감정 회피형. 말하는 게 어색하니까 감정 아예 그 자리, 그 상황 자체를 표현하는 자리를 회피해버립니다. 이게 상대방에게는 무관심과 방치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세 번째는 비언어 중심의 표현. 자, 이 비언어라는 게 정말 행동으로만 이야기를 관식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표정도 비언어가 될 수 있는데 관식이는 표정까지도 그렇게 막 생동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번째, 감정 표현에 대한 거부감.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서 사실은 거부감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섯 번째, 자기 방식 고수형. 여섯 번째, 감정 리액션은 없음. 자, 그래서 이 관식이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길만 우직하게 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심과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알겠는데 너무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관계의 단절까지 악화시키는 유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관식이와 애순이의 스피치 유형을 파악해 봤는데요. 이 두 사람이 결국 싸우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보다는 사람의 진심을 담는 말의 구조가 달라가지고 생기는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기질과 성향은 바꾸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타고나는 거여가지고 기질과 성향은 바꾸는데 한계가 있는데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왜곡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갈등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관식이랑 애순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는 아예 커뮤니케이션 개성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건강할 때는 사실 되게 호기심도 들고 끌리는 느낌도 들 수가 있지만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크게 감정적인 상처를 주고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애순이와 관식이를 통해서 서로 너무 다른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갈등을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면서 저거 내 이야기인데? 저거 난데? 저거 내 주변 친구인데? 내 지인인데? 내 가족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자, 좋아요. 애순이와 관식이가 어떻게 그러면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더 부드럽게 다듬을 수 있을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2편과 3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애순이와 관식이는 우리 주변에 아주 쉽게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고 실제로 내 스스로가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정답이라기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색이 부드럽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2편과 3편에는 애순이 형과 관식이 형이
실제로 비즈니스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더 깊게 파악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순이처럼 감정 직진형 선판단 화법을 가진 애순이가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내가 만났을 때, 아니면 그게 나였을 때, 아니면 내 지인이었을 때 어떻게 이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관식이 편도 그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 재밌게 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더 부드럽게, 내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기술을 앞으로도 저와 함께 같이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